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한때 정말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브랜드가 어느 순간부터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이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최고의 브랜드들을 탄생시킨 전설이죠. 노희영 고문의 통찰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우리만의 제3의 공간이었잖아요. 뭔가 나만의 아지트 같고 바리스타랑 눈도 마주치고 그런 개인적인 교감이 있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분들에게 그냥 최대한 빨리 커피 한 잔 사서 나가는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분의 인사이트를 빌려봐야 합니다. 비비고, 올리브영, CGV. 이름만 대면 다 아는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성공시킨 전문가. 바로 노희영 고문입니다. 자, 그럼 스타벅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노희영 고문이 스타벅스를 진단한 걸 들어보면요. 이게 비단 스타벅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딱 짚은 게 바로 사이렌 오더 같은 혁신이네요.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인 건 맞죠. 근데 그 대가로 뭘 잃었냐. 바리스타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눈을 맞추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는 나만의 단골집 같은 그 따뜻한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싹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자기 브랜드의 존재 이유, 즉 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사랑했던 진짜 이유를 잊어버린 거죠. 더 이상 특별한 제3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편리하고 굿즈 파는 평범한 카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가 가진 그 특별한 감성적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결국 남는 건 가격 경쟁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싼 커피랑 싸워야 하는 아주 힘든 싸움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리더 입장에선 이런 위기를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노희영 고문이 아주 명확하고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한 경고 신호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분이 말하는 첫 번째 신호. 그게 뭐냐면 바로 고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했던 핵심 고객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원치 않던 고객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어요. 바로 리더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자기 전략 빼고 날씨 탓, 경기 탓,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이런 핑계에 대해서 노희영 고문이 진짜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딱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들 기상청이에요? 리더는 날씨가 어떻든 경기가 어떻든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날씨 예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원칙이 비단 국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해외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식품 브랜드 비비고입니다. 비비고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처음 미션은 아주 심플했어요. 한국의 대표 음식 비빔밥을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자. 이거였는데 결과는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문화 차이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 정체모를 다진 고기를 보고 굉장히 의심스러워한 거예요. 이게 뭐야? 싼 고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해결책이 뭘까요? 비빔밥은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객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다진 고기를 눈에 딱 보이는 큼직한 덩어리 고기로 바꿨어요.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객들의 불안감이 싹 사라지고 다시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이 교훈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설픈 퓨전 메뉴로는 안 통하니까 진짜 까다로운 비평가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결국 정통 한식으로 돌아갔던 거죠. 핵심은 똑같아요. 우리 걸 강요하지 말고 그들 문화에 맞춰라 이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요즘처럼 똑똑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유통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노희영 고문의 최종적인 통찰로 연결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영이 어떻게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1등이 됐을까요? 그게 단순히 매장이 많거나 물류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비결은 바로 소싱 능력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최고의 인디 K-뷰티 브랜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그리고 올리브영을 그냥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이게 뭘로 이어지냐? 바로 팬덤입니다. 딱히 살 게 없어도 그냥 구경하러 가는 곳,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올리브영에게도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스타벅스를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 다이소에서 파는 초저가 화장품이 올리브영을 위협하고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 비비고, 올리브영. 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하나의 공통된 핵심이 보입니다. 바로 소비자를 관찰하는 힘이에요. 노희영 고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어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다? 그럼 직원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리더가, 대표가 직접 가서 왜 줄을 서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녀 말대로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데는요, 정말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수조 원짜리 브랜드를 만드는 비결, 그건 바로 그 작고 사소한 이유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선택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브랜드는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